서울시당 특별기획 총선 후보자들의 유쾌한 매력 발상 제이플렉스 뿡뿡 인터뷰 노회찬의 꿈 노원의 봄 노원병 이남수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후보자는 정의당 노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중앙당 당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부 서울지역지회 운영위원 청소년 무료공부박 빅 운영위원으로 노원의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년 노회찬의 모습을 닮은 노원병 이남수 후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노원구 상계동에서 출마했습니다. 노원구 병지역구 정의당 후보 이남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남수 후보님, 서울지역 후보자 중에 가장 늦게 등록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등록하시고 나서 이제 얼마나 되셨죠? 등록한 지가 네. 지금 이제 막 2주 정도? 네, 네. 2주 조금. 제가 후보 등록하고 지금 이제 핫하게 네. 기사화된 내용이 있어요. 좀 참 큰일이었는데 당고개역에서 퇴근 인사 네. 그 선거운동 하던 중에 네. 어떤 분으로부터 그냥 후보자 폭행뿐만 아니라 그 같이 하는 선거운동원들도 네.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네. 좋지 않은 소식으로 뉴스에 도배가 됐었는데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 과정이? 네. 일단 지난 수요일이었는데요. 네, 네. 네, 당고개역에서 네. 이제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 네. 이제 퇴근 인사 중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퇴근하시는 시민분들께 이제 정의당 이남수를 소개하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는데 6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7시까지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게 진행하던 중에 저희를 쭉 지켜보시던 약간 응시하시던 시민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그분이 뭐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이렇게 좀 볼 일이 있어서 서 계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분께서 저희가 이렇게 서 있는 그 네. 와중에 갑자기 달려오셔서 네. 이제 저희 선거운동을 함께 도우시던 당원분들을 이제 차례로 이제 폭행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말리던 중에 네. 이제 왼쪽 광대 네. 그리고 눈가 지금도 보니까 이쪽이 약간 멍이 들고 있으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쪽을 이제 가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멍이 든 상황인데 네. 다행히도 이제 그날 응급실에 가서 네. 정밀하게 검사를 한 결과 네. 뭐 골절이나 근육 파열 등 뭐 네. 심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네. 이제 가볍게 타박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실핏줄이 조금 터졌는데 네. 이것도 그냥 피부에 멍든 정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뭐 큰 무리는 없고 다른 네. 당원분들도 안정 취하면서 네.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네. 아니 그 공직 후보에 나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은 사실 흔치 않은 사건인데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수사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네. 그 지금 가해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가해자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시에 이제 현장에서 네. 시민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을 이제 경찰로 인계한 이후로 네. 따로 만나거나 그분의 이야기를 경찰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만 저희도 접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은 이제 30대 초중반의 시민이신데 네. 저희를 때린 이유로 이제 밝히신 걸로는 경찰 측 발표로는 네. 저희가 이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네. 그분이 폭행을 가하셨다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직선거법에 이제 저촉이 돼서 네네. 그분은 지금 현재 이제 구속이 되었고 네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까지 지금 접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혹시나 모르니까요. 어떤 배우가 있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이것과 관련해서 캠프 측이나 후보 측의 어떤 설명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배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보도된 것으로는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것으로 예. 공직 후보에 나선 예비 후보를 또는 그 선거운동원들을 폭행한 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배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분이 왜 도대체 저희를 폭행했을까에 대해서 묻지마 폭행이었죠. 굉장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경찰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을 했고 네. 검찰에서도 그렇게 이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은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 그러니까
시점이고 네.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분들께 이제 여쭤보고 해도 사실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저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알려주진 않으세요. 아니 사실상 그것 때문에 선거 운동 자체가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고 물론 이제 정의당 중앙당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서울시당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또한 그 수사 과정과 뭐 혹시 모를 배후가 있다고 하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이남수 후보 측에 좀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첫 출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되고 네. 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마를 되게 많이 고민하셨을 거고 그 출마를 하시면서 뭔가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런 걸 좀 해보겠다. 어떤 출사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메인 슬로건으로 내건 네. 노회찬의 꿈 네, 그리고 노원의 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노회찬의 꿈이라 함은 이제 진보 정당이 진보 정치가 지역이나 이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러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노원에서 지역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네. 많은 당원분들, 주민분들 만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정의당에서 내건 이제 하나의 선거 모토가 판을 갈자라는 건데 이미 노회찬 의원님이 여기 이제 상계동에서 당선되었던 이 노원구 병 지역구는 한번 판을 갈아보았던 지역이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그래서 갈아봤던 이 주민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보 정치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노원으로 만들고 싶다. 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적 무게감도 서울 지역의 노원이라는 지역이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지역이고 또 삼성 S8 사건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또 상실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서울 지역 또는 전체 정의당의 정치를 지역의 정치로 보자면 가장 핵심적이고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청년 후보가 나섰다는 거 그리고 노회찬 의원을 담고 그 정신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회찬의 꿈은 뭐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네,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네, 지금 양당 정치 구조하에서 네,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준연동형으로 바뀌었음에도 양당 정치가 오히려 더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비례대표 득표한 만큼 이제 의석수를 배분해야겠다는 연동형 취지를 벗어나서 비례위성 정당들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묵과할 수는 없겠다.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노회찬 정신을 해치고 진보 정치 세상의 진보를 꿈꾸는 많은 시민들의 그런 마음들을 해치는 행동이다. 특히나 촛불로 우리 사회는 주권을 해지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대통령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는데 그런 열망 자체가 한 번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오히려 위법한 반칙이 너무 난무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반칙 없는 정치, 이런 정치가 노회찬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청년 정치인 또는 노회찬의 뒤를 잇는 정치인으로 나서겠다고 이제 선언한 셈인데 이제 대한민국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제 어떤 과제들을 갖고 이제 해결해 나가셔야 될 텐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청년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청년 문제, 네, 청년을 뛰어넘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청년에게 있어서 제가 삶으로 몸소 겪은 바로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선관위에서 재산 신고 관련해서 네, 이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이제 논의 드리고 또 이제 질문하고 회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는 이제 주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이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받아서 살고 네. 있거든요. 네, 제 돈을 모아서 서울에서 전셋집 내지는 월세 한 칸을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사실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 또한 매우 선별적이고
누구나에게 돌아가는 그런 보편적인 복지 성향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지금 저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청년들이 겪고 있을 거란 말이죠. 흔히 이제 지옥고라고 불리는 이제 그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청년들이 지내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가장 시급하게 정치를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직접 삶 속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문제들, 또 주거 문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공약을 좀 보니까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기초자산제가 물론 이제 정의당에서도 1호 공약으로 좀 냈지 않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청년 기초자산제는 네. 심상정 이제 당시 지난 대선에 출마하셨던 심상정 대표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내세웠던 공약이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진 것이고, 네. 이 내용은 이제 사회의 출발선에 놓여 있는 청년들, 네. 이 청년들이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할 때, 지금 청소년기를 넘어서 새로운 청년으로 이제 성인으로 성장할 때 어떤 격차가 없게끔 출발선을 동일하게 맞춰주자. 그것이 이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네. 그 흔히 어떻게 실현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받곤 하는데 네.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이제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부의 재분배를 네. 있는 그대로 이제 사회에 다시 실현하는 그런 이제 그 흐름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도 자체가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쨌든 자산 소득에 대한 또 자산 상속에 대한 세제를 고배율로 네. 부담하고 그것을 출발선에 있는 청년들이 출발선을 맞춰주는 네. 네,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 청년 상속세 기초자산제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왜 청년들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주느냐 뭐 이런 좀 비판도 있어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흔히들 이렇게 돈 받아가면 청년들이 게임방 가고 청년들이 네네. 이제 쓸데없는 곳에 돈 쓰면서 네. 과연 삶을 증진하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곤 하는데 네. 사실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아왔는데 네. 실제로는 그것들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낙인감을 내리찍고 그리고 이제 숨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아니야라고 가면을 쓰고 지내야 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본다면 청년기초자산제는 청년들에게 이제 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낙인감을 지우고 그들이 좀 더 당당하게 사회에 나설 수 있는 발디딤판이 될 것이고 네. 이것은 반드시 이제 적용이 되면 네.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좀 더 평등한 상황에서 새 출발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지 뭐 그것이 게임에 쓰이고 뭐에 쓰이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네. 좀 더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미리 이것을 이제 예단하고 이 정책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설명이셨어요. 또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사회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 누구는 50m 앞에서 30m 앞에서가 아니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출발선을 맞춰주는 거. 그것이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의 취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노원병이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이 끝났나요? 네, 노원구는 가불로 네. 가불로 이렇게 통합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병으로 그냥 이제 되는 거죠? 네, 지금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네. 갑과 을로 이렇게 네. 합쳐지는 이제 네. 안이 제출되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가불병이 그대로 유지되는 네.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에 출마를 하시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선거구도가 거기 노원병도 사실은 굉장히 접점지예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김성환 네, 전 구청장 출신이 네. 또 나오셨고 그다음에 또 저 보수의 네. 뭐 아이콘인가요? 어쨌든 네.
젊은 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가 좀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으로 이준석 후보는 좀 세 번째 출마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구도에서 우리 이남수 후보님이 가지는 어떤 전략, 뭐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의 전략은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기를 고래 싸움에 새우등 던지는 싸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설령 그럴지도 모릅니다. 음. 네, 두 고래가 열심히 싸우는 와중에 지금 현재 선거 구도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례든 지역구든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양당이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마음을 내어주거나 진보 정치인을 이제 찍어주거나 하는 그런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출마한 이유는 진보 정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있고 그리고 정의당원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지지자분들까지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분들이 기호 1번과 2번 밖에 있는 기호 5번 내지는 뭐 4번에 있는 정의당을 찍어준 모습들을 제가 추억해 보면 네, 그 개표 참관인으로 한번 이제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네, 정의당에 들어가 있는 그 빨간색 기표 표시는 네, 절대 단 한 번도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추억하기로는 네. 단 한 번도 그 칸을 벗어나서 표기가 돼 있거나 또는 이제 다른 당과 우리께 맞아요라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 칸 안에 정말 소중하게 찍은 표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에 그분들에게 아직 정의당에 이번 총선에도 후보가 있고 네, 노원병에 있는 구민들이 네. 정의당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다시 만들고 싶고 당 내외적으로 정의당이 다시 한번 진보 정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네. 모아내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깊은 고민과 또 그 고뇌 속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 정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내공도 있으신 것 같고 그 정의당을 열망하는 또 진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그분들을 소환해서 정말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의 판 이것을 좀 가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 해변을 보니까 거대 양당의 지금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도 깊게 아까도 비판을 하셨는데 현재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금 하고 있는 원칙과 이걸 다 훼손하면서 편법과 반칙으로 비례 위성 정당을 좀 만들어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네, 비례위성정당은 정치적으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비례위성정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례위성정당은 정치적으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도입한 그 지난 추웠던 그 겨울들을 떠올려 본다면 네. 절대 이런 비례위성정당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쳤던 것이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받자 요 취지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편법을 이용해서 어느 집권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그 지역구만 내고 비례대표는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새롭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정당만 만들어서 비례 의석수를 거기에서 싹쓸이 해가겠다. 이러한 논리는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해서 그 법안 통과를 만들어냈던 시민들 하나하나의 이제 뜻조차 지금 한 번에 뭉개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고 네.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정상화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진보 정치 또는 원칙을 지키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노원병의 주민분들은 이 취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치라는 것이 원칙과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비례위성 정당으로 인해서 정치가 굉장히 코미디화되고 희화화됐습니다. 또 우리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
정치적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 심각한 오염되고 심각한 그런 혼탁한 속에서 선거를 치러지고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정의당은 원칙 있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국민들께 미리 이전에 벌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아마 확고해지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남수 후보님의 이제 좀 개인적인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청년 정치 뭐 시작을 하셨는데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면 네. 어디쯤으로 거슬러 가야 할지 사실 네. 조금 직업으로서의 정치 네, 또는 직업으로서의 뭐 정치. 약간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시점은 어느 정도였어요? 네. 저는 사실 제 삶의 거의 대부분이 정치에 대해서 하나의 그냥 이야기 주제 정도였지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아. 직접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걸 선용해서 세상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의당에 2018년에 새롭게 상근자로 일을 하게 되고 당직을 맡아서 지역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네. 이제 정의당 서울시 내지는 이제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지역 정치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진보 정치인으로서 소수지만 의회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샌가 저도 이제 그 동안에는 저는 정치인으로 직접 나서는 거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라고 하다가 점차 이제 제 마음이 변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저도 변화한 것 같아서 변화해서 네. 그렇죠. 저 어느 순간 정치에 뛰어들었냐라고 하면 네. 정의당에 입당하고 정의당에서 이제 활동한 그 네.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노회찬 정치학교 1기 수료를 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간에 뭔가 좀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 또 정치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된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어떠세요? 노회찬 정치학교를 하면서 저는 매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할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정리되는 것도 있었지만 네. 그에 따라서 딸려오는 질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고민들이 많아졌고 각 부문 영역마다 많은 이제 진보 정치 또는 진보의 영역에서 이제 연구해 오시고 그리고 참여해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알았던 세상이 이제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절감했고 네. 진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 의지와 나의 어떤 에너지 넘치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좀 한편으로 들었었고 네. 진보 정치를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서는 이제 앞서 지금 진보 정치의 길을 걷고 계신 선배님들이나 함께 걷고 있는 진보 정치의 동지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분들이 세상 더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그랬어요? 됐습니다. 되게 그 좋은 어떤 기회고 또 뭔가 고민과 질문과 또 어떤 뭔가를 얻는 과정이었나 봐요. 네, 그 맞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노회찬 학교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럼요. 하시겠다고 하면? 그럼요. 지역에 와서도 지금 네. 네, 저희 청년 당원들에게 가면 너무 좋다고 네. 네, 이렇게 이제 전파하고 있고요. 언제 뭐 2기가 시작되죠? 내년에 네. 되나요? 올해 지나야 2기도 이제 올해 하반기쯤 하반기쯤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 프로가 이제 플렉스한 이제 자기의 네. 자랑을 뽐내는 건데 정치 쪽 말고 우리 이남수 후보님이 자랑할 만한 뭐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뭐 네. 춤을 잘 추는거나 그런 거요? 예를 들면 정치 외적으로. 정치 외적으로요. 네. 정치 외적으로 제가 자랑할 만하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나는 이런 걸 잘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래요? 남들에게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건 있는데 네,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과거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험이 네, 있는데 그러셨죠. 이제 복지사로 일하면서 이제 많은 주민들을 만났고 이제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실천을 했었는데 청소년을 만나면서도 이제 기관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네. 어르신들도 만나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막내 직원이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분위기를 좀 띄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도 받고 저 스스로 그게 또 꺼려지지도 않고 해서 이제 뭐
노래를 트로트를 아, 네, 이제 앞에서 불러봤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저도 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에 이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이렇게 손 붙잡고 네. 저도 같이 춤을 추면서 아, 네,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즘 그 트롯이 굉장히 그 인기던데. 아, 네. 네. 아, 제가 기억이 나네요. 네. 언제 한번 그 이남수 후보님 트로트 부른 걸 본 적 있어요. 네. 정말 맛깔스럽게 부르시던데. 네.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부탁. 아, 처음으로 제가 제이플렉스에서 그 어떻게 한번 아. 불러주시죠.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네, 제가 네. 유튜브 라이브로 추후에 이제 찍어서 네. 올리겠습니다. 진짜 약속하시는 거죠? 아, 네, 약속합니다. 야, 아니 근데 지금 정말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네. 이제 경로당도 방문하시고 지역에 이제 이렇게 좀 어르신 모여 계신 도 가가지고 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또 흥도 네. 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모이는 곳에 이제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남수 후보님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이게 뽐낼 수가 없네요. 지금 네. 선거운동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한 2곡 정도 해서 네, 복장도 좀 약간 트로트하게 입고 네, 딱 이렇게 네. 이제 SNS로 쫙 하시면 네.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오병근 서울시당 부위원장님이 네. 이제 총선 브리핑 진행하고 네. 계신데 빌려가시려고요? 그 복장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네. 빌려가셔서 한번 네. 딱 유튜브 찍으셔가지고 네. SNS 쫙 지역에 뿌리시면 네. 몇 퍼센트 지지율은 얻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또 그런 어떤- 그런 게 정치인가 싶긴 하지만 네. 얻을 수 있다면 진보 정치를 그래서 좀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다면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요. 네. 요즘 꽂혀 있는 노래는 네. 이제 그 장윤정 씨의 초원이랑 그또 되게 네. 노래 잘하시나 보네요. 그 네. 어려운 노래라고 그러던데. 그건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연습하게 된 노래고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그 서주경님의 응. 그 쓰러집니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두 노래가 네, 좋고 그거는 처음 들어본 거. 네, 그렇고 네, 가장 많이 남들 앞에서 부르는 거는 남진의 둥지를 많이 부릅니다. 네, 제가 들었던 노래가 둥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남진 선생님의 둥지를 정말 가장 즐겨 정말 부릅니다. 노래를 맛깔스럽게 하시는 지금 얘기하시니까 네. 꼭 유튜브 채널 이남수 TV 또는 이남수 후보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에 아마 올리실 거라고 하니까 네.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못 듣는 거 정말 아쉽네요. 네, 혹시 정치인 중에서 노회찬 의원님 말고 존경하시는 분 있으세요? 존경하는 분이요. 네. 이거 너무 그- 의도적인 것 같아서 아니, 이걸 말하기가 되게 공통 질문 껄끄러운데.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좀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으시면. 네. 저는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을 네. 제가 직접 지켜보고 나서 이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은 이제 정의당 주의준 노원구 아, 위원장님. 역시 지금 네. 거의 정치적 후원 회장처럼 네. 지금 하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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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이제 가장 든든한 네, 후원자. 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구의원으로 이제 계시니까 아마 이남수 후보님을 아마 백업을 또는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좀 해주시고 계시고. 네. 네. 어떤 점이 좋으세요? 뭐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는 거 말고 네. 정치인으로서 어떤 점이 좋으세요? 정치인으로서 그분은 네. 정말 한 표 한 표 소중하게 쌓아 올리는 그 방법, 그 실천 방법이 정말 본받고 싶고 그걸 통해서 그분이 결국 구의원 당선을 만들어냈을 때 조직되지 않은 시민, 기존의 거대 양당 내지는 지역에 이제 미리 뿌리 내려 있는 조직에 속하지 않은 출퇴근하면서 내 지역에 대해서 애정심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시민들까지 본인이 직접 이제 찾아가서 자기를 알리고 정의당을 알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때 정치라는 것이 어떤 잘 깔려 있는 대로변만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길을 닦아가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걸 엿보게 된 것 같습니다. 노원에서 정말 노원 지역에 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네요. 네. 네, 정치적인 어떤 이 후배들에게 또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거기서 이렇게 노회찬 의원 또 뭐 지금 현재 주희정 구의원님
또 이남수 후보 이렇게 뭔가 탄탄하게 진보 정치의 토대가 길러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뭐 가까이 있는 정치인을 존경하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혹시 뭐 저기 뭐야 짜진 각본 뭐 이런 생각한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아, 그래서 전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주희준 그 의원님 좋으시겠습니다. 네. 각본 없는 갑자기 이제 존경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선거운동도 제약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같이 합류하고 같이 어떤 도움을 뭐 좀 주실 수 있는 걸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좀 주시죠. 네. 네. 당원분들 늘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계신 거, 응원하고 계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네, 지지자분들 정의당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마음이 지금 현재 선거 시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 표를 위해서라면 상계동에 사는 주민분들 한 분이라도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사실 제일 걱정인 건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위반하고 정치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비례위성 정당에 이렇게 등장한 상황에서 정의당과 우리 이제 진보 영역에 있는 정의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은 우리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어떠한 방법은 지금 현재 선거 시기에 나와서 정의당을 만날 수 없잖아요. 시민분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데 그것을 대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 내 주위에 있는 당원 그리고 동료, 시민들에게 정의당이 노원구에도 있고 그리고 이남수가 이번에 출마했다. 지역에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후보가 정의당도 있다라는 점 하나랑 그리고 비례위성 정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범죄 행위고 이럴 때 정도를 걷는 정의당을 찍어야 한다고 주변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치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모임 관계가 아예 지금 전무하게 그렇죠. 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반정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주변 시민들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진보 정치를 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시기로 좀 가져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에게 꼭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후원금은 어떻게 좀 충당이 좀 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네. 후원금은 지금 현재 이제 제 후원회를 아직 개설하지 못했고요. 네. 오늘 이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온 상황이고 네. 빠르면 이번 주. 네. 네, 후원회장님이 조금 그러면 주의준 주희준 의원님이 후원회장을 해주시나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좌가 열리면 이제 네. 후원금도 좀 많이 그럼요. 네, 좀 이남수 후보를 노원에서 정말 진보적 정치인으로 키우는데 또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이 되고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계좌가 이제 만들어지면 저희가 여기다 그 계좌번호를 올릴 건데 네, 거기다가 올릴 건데 그쪽으로 많이 좀 후원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병에 사시는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이남수 후보를 소개해주고 또 널리 알려주시는 역할들을 우리 당원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끝으로요. 제가 뭐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 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이야기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당원분들이 상처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파서 지금 사회적으로 그 대외 활동을 못 하고 계신 당원분도 계세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거라고 보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선거 시기에 그럼에도 이제 선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도와주시는 저를 도와서 이제 열심히 선거운동 해주시는 정의당의 지지자, 정의당 당원들을 보신다면 많이 응원해주시고 노원구 정의당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남수 후보를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잘 준비된 청년 후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정책으로 또 노원병의 주민들을 위해서 쓸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회찬의 꿈, 노원의 봄, 노원병 이남수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제 노원의 노회찬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와 삶을 공유하는 또 다른 많은 정치인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들고 노회찬을 닮아가려 하는 사람, 바로 노원병 이남수입니다. 노원의 봄을 위해 새로운 정치의 꿈을 위해 이남수 후보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군도 좀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고 응원과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플렉스 뿡뿡 인터뷰 이제 200 구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아직 200 구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당 특별기획 제이플렉스 뿡뿡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판을 갈 준비 되셨나요? Right now!